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부천에서 대장급 아파트인 두산 2구 44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4평 판상형 중에 거의 스탠다드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구조의 평수의 아파트들과 많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신다면 정말 우리 아파트가 맞아? 이 정도로 정말 어메이징한 변화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바닥 타일과 디딤판이 되는 타일까지 일체화 시켜서 좀 더 단정하게 정돈을 했고, 또 일체감을 줘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관이 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측면에는 전신 거울을 설치해서 좀 더 넓은 그런 공간감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전면에는 중문을 유리 도어로 설치해서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 형태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로 반영한 디자인이라 밀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을 먼저 저희는 추구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밀폐되지 않아도 생각보다 차음, 차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폐되지는 않아서도 꼭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안의 바닥들은 타일형 마루를 사용해서 지금 바닥 타일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소재가 다릅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그 타일형 마루를 사용하시면 질감은 타일처럼 너무 좀 단단하거나 또는 좀 차갑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면서 또 타일의 어떤 스타일, 느낌은 그대로 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요즘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구에서 신발을 넣을 수 있게 띄움 시공을 했지만, 그런 일체형으로 안쪽까지도 또 디자인적으로 조명을 넣었습니다. 근데 슬리퍼라던가 이런 다른 제품들을 필요에 따라서 또 수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또 수납도 좋지만 꺾어지는 이 공간을 조금은 오픈시키면서 또 약간의 측면 거울을 설치해서 오브제라던가 또 이런 것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또 공간으로서 또 이런 약간의 심심함을 줄이면서 디스플레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납적인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고 또 여기다가 DP도 할 수 있고, 또는 요즘에 차키 같은 걸 올려놓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던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전체적인 또 수납도 되고 인테리어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효과를 내는 공간이니까요. 이런 부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절상 크리스마스, 사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트리가 또 장식되어 있는 모습도 정말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정에는 간접 조명을 가운데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물을 판 적들이 많았지만 그게 너무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을만 구성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또 가장 큰 변화와 세팅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시고 이사한 상태에서 찍는 거라서 좀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일상생활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방법도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팅이 이루어진 부분이 방이 길쭉하게 기반 아파트들 보시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좁기 때문에 확장이 됐을 땐 또 오히려 길게 빠지죠. 그거를 최대한 공간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큰 와이드한 테이블과 책상으로 구성을 했고요. 책장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안 보이는 방향을 구성하고, 전면 상부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성해서 상부장에 좀 심심함을 줄이기 위해서 진열장, 지금 피규어가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장으로 구성하고 문을 구성해서 또 안 보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수납을 최적화시켜서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침대를 세팅해서 정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소품들도 진열하고 그렇게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른쪽 벽이었어요, 전체 다. 근데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이 가변형 벽이에요. 현재로서는 원래 있던 벽을 꺾어서 이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거기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과 면적을 동시에 잡았다는 거, 그 부분을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방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바닥도 일체감 있게 이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반대방인데 서재경 또 게스트룸으로 구성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스탠드형으로 쓸 수 있는 이 데스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쪽에도 저희가 수납을 구성해서 내부에
침대는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납장 제작하고 이 벽면이 어떻게 보면 원래 저쪽에 있던 벽을 이 뒤로 밀어서 벽을 구성하면서 저쪽에는 공간감과 필요성이 있게끔 수납을 구성했고요. 나머지 공간을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벽을 구성하고 나머지 이 공간들은 또 이 방에 맞게끔 TV 그리고 수납 이런 걸 구성해서 양쪽 방을 쓰임새에 맞게 이렇게 꺾어서 필요에 따라서 구성한 점이 공간과 면적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화장실인 거실 화장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과감하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어요. 아무래도 문이 조금 적으면 열고 닫는데 좀 비좁고 들어가시고 할 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과감하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00에 1200 최대한 큰 타일을 써서 조금은 비좁을 수 있는 공간을, 거실 화장실이지만에도 불구하고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좀 큰 타일을 써서 최대한 공간감을 넓게 느낄 수 있도록 일체감 있게 아래 위 타일을 바닥과 벽면과 함께 사용을 했고요. 또 샤워 부스는 원래는 욕조가 있었어요. 그걸 과감하게 철거하고 샤워실로 공간 구성을 바꾸면서 매립형 수전들과 선반 그리고 간접등까지 설치해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인테리어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커스터마이징한 세면대와 매립 수전을 써서 간접등들과 또 천장까지 간접등을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부스 샤워실과 단차만 구성을 해서 좀 물이 튀기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세척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맞게끔 구성을 했고요. 또 같은 패턴의 타일인데 조금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엠보싱이 들어간 타일을 사용해서 좀 더 포인트를 구성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인데요. 거실도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은 요소들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아치 형태를 구성해서 라운드를 줘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 또 아트월도 아치 형태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과 또 톤을 일치시켜서 최대한 색감을 조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아치형으로 튀어나오는 아트월의 어떤 공간을 좀 보완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반을 구성해서 간접 조명과 또 박판 타일을 살짝 사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단을 만들어서 다른 걸 진열하시거나 또는 뭐 스피커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선반을 또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제일 또 큰 변화는 구글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4세대라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냉난방기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IoT가 되는 제품이어야지 연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커튼이라던가 이런 것도 음성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제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구글 컨트롤러를 설치했다는 것도 정말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스마트한 그런 제품이 설치된 게 고급스러움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르그랑 스위치 그레이를 사용해서 차분하게 연출했고요. 그리고 매립형 TV를 설치해서 안쪽에 다 나머지 제품들이 수납되고 깔끔하게 밀폐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스텐 선반을 아치형에 맞게 설치를 해서 벽면까지 스텐으로 사실 정말 오브제 같은, 이 자체가 오브제 같은 그 좀 메탈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으면서도 정말 세련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서 더욱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커튼, 이게 아마 세팅 값이 맞으면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음성 인식으로도 열어줘 뭐 이렇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잘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주방입니다. 정말 기존 모습이 아마 상상도 안 되실 텐데요. 기존에는 여기 코너 꺾인 쪽이 벽이 있었고 안에 또 세탁실이 있었고 오픈된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확장되기 전에는 베란다 공간이었겠죠. 사실 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지만 안에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 이걸 열고 보여드리면 아주 깊은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 이 대면형을 만들려면 그 배관들의 움직임, 공간이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옮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메이징한 변화를 이끈 이 주방을 지금부터 요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에 와서 가장 사실 처음 놀랐던 건 홈바인데요. 이 소가전들의 어떤 색감이나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이 저도 똑같은 홈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거든요. 정말 예쁘게 전시되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금바를 구성하고 또 면 분할을 해서 아래 위가 좀 대칭되게, 그리고 또 조명들을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더 멋지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천정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해서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 또 요즘에는 또 뷰 때문에 저희가 후드를 설치 안 하잖아요. 밀레,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이 와이드가 1200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서랍을 만들고 수납을 할 때 공간이 600인데 양쪽을 똑같이 공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서랍장을 아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저도 정말 갖고 싶을 만큼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 탄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세라믹을 사용하려다 보면 무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라이딩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디자인했지만 서랍의 깊이가 좀 짧아서도 그렇고, 또 사실 저희는 블룸 제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넓지 않아서 일반 제품을 쓰다 보니까 덜컥거리는 느낌들이 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세라믹 제품으로 문짝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00 와이드가 나오니 깊이가 나오니까 충분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부분들이 또 되게 매력적으로 또 완성도 있게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설치했을 때는 이 간접 조명들 때문에 지금은 더욱이 편의성을 높여서 위에도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설치를 했는데,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일체감 있게 여기를 막고 거의 붙여서 시공하고 밑에만 오픈되게끔 만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위쪽을 오픈시켜서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에를 오픈시켜서 사용하는 점들도 또 주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랍장이다 보니까 위쪽 공간은 수저통이라던가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을 그 안쪽까지도 다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정말 이 아일랜드의 가장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또 서브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간살 도어가 와이드한 형태로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됐던 것 같고요. 또 안쪽 공간들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면서 구성하기에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40평대 또는 30평대 환상형 주방들을 사실 이렇게 구성해 내는 게 쉽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공간이라 어렵지만 멋지게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세탁실을 좀 밀어서 세탁실 공간을 구성했고, 나머지는 또 식기세척기라든가 보조 주방을 안쪽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이 멋진 와이드 대면 형태의 주방들, 아일랜드 식탁을 완성시키기에 가장 또 필요한 보조 주방을 크게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형태의 에테노 수전을 사용해서 좀 디자인도 특별하죠. 이런 디자인으로 또 설치한 점, 그리고 또 오히려 서브 주방의 개수대를 훨씬 더 와이드한 걸 써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완성시켜 봤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던 주방에 이어서 정말 저희도 이 벽이 가변형 벽이라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몰랐었어요. 정말 근데 다행히도 벽이 오픈이 돼서, 원래는 막혀 있었던 벽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메이징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안방문이 입구 이쪽에 존재하고 벽이 막혀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방을 통해서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가는 구조였는데요. 여기 있던 벽이 가변형 벽이라 아예 오픈시켜버리고 로데스 물방울 조명을 활용해서 정말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멋진 포인트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와 뎁스를 최대한 길게 연출을 해서 정말 예쁜 포인트도 되지만 공간감도 훨씬 확보해서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 봤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자리가 안방을 통해서 들어오면 파우더룸과 세면대가 있었고,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이었어요. 막혀있던 벽 안쪽에 열리는 공간으로.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안방 맞은편 방에 따로 그 방 하나를 아예 멋지게 드레스룸으로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면에 전체적으로 바판 타일을 이어서 커스터마이징한 세면대까지 파우더룸과 일체감 있게 와이드 형태로 또 매립 수전까지 그리고 조명까지 설치해서 거울을 설치했더니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안방도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더 색감 있는 그레이한 타일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욕실과는 좀 상반되는 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봤고요. 좀 그레이한 톤에 맞게끔 블랙 수전들을 사용해서 또 매립 수전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봤습니다. 이쪽에는 거실 욕조를 없앤 대신에 사각형의 좀 더 넓은 욕조를 활용해서 좀 반신욕도 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한 선반을 활용해서 좀 호텔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간접 조명, 천정에도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좀 욕조에서 또 분위기 있는 그런 기분을, 무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 또한 알루미늄 간살 도어를 사용하고 또 불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는 도어로 완성을 시켰고, 디자인도 좀 일체감 있게 구성시켜 봤습니다. 원래 문 위치가 입구에 있던 걸 이쪽으로 변경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침대 입구에 바로 헤드가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쪽에만 놓여야 되는 침대 헤드의 위치를 바꾸어서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그 문을 막으면서 안에 있는 TV 시스템들을 구성해서 또 이 구조에 맞게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제작 가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또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요즘에 많이 제작하는 가구와 비슷한 형태의 기성 제품을 또 활용한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나머지 공간들을 또 붙박이 형태로 최대한 수납 공간을 살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따로 진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낸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인데요. 안방이라던가 서재, 게스트룸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도 다른 공간이 있다면 사모님께서 또 뷰티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또한 가족 구성원이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만을 위한 드레스룸을 따로 구성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입구 도어는 히든 도어로 일체감 있게 구성을 했고요. 안쪽에는 뭐 작은 파우더룸이 따로 있지만 드레스룸 안에서 별도로 간단한 업무도 보시고 사모님만의 별도 공간을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룸 겸 데스크를 완성시켜 봤고요. 와, 이 진열된 걸 보니까 거의 매장이에요, 매장.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걸 본 적이 많지 않은데요. 와, 예쁘게 이렇게 구성해 달라는 정말 요청이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매장에 온 것 같이 정말 멋지게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완성된 것 같고요. 이어지는 공간에는 진열장에 또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서 이런 제품들을 설치하실 수 있게 구성해 드렸고요. 또 반대쪽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번엔 활용했어요. 열리는 도어가 조금 공간감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딩 도어로 좀 특별하게 제작해 봤고요. 안에 또한 간접 조명들을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진열하실 수 있게 쇼룸처럼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주 일상적인 제품들을 놓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문을 설치하고, 또 전면에는 브론즈경을 설치함으로써 또한 공간감까지 이렇게 넓게 구성한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천 두산 위브 44평 판상형 아파트 어떻게 잘 보셨나요? 와, 아무래도 44평 판상형 구조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구조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세탁실이며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기본 주방은 사실 이런 주방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작업을 하고 이렇게 대면형으로 보조 주방까지, 서브 주방까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깊이를 이런 공간감으로 분리해내는 게 또 식탁까지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완성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표본이 되는 만큼 이런 구성을 만들기에 있어서 좀 난이도도 많이 있어서 좀 더 감회가 새로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입구 방부터 그 가변형 벽들이 또 존재해서 많은 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매력이 또 넘쳤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